자, 벚꽃 엔딩 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율님 라디오를 자주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연들이 남일인 줄 알았지만 이젠 제 일이 되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하루는 심심해서 그 어플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진 교환을 하자고 그랬고 당시 저는 사진 교환을 하지 않아서 차단을 당했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똑같은 사람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교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고 전 혹시나 해서 제 사진을 줬습니다. 그분이 같이 산책이나 가자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여서 얼굴은 자세하게 못 봤었고 순수하게 이야기만 하면서 걸어다녔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았었고 오래 걸어다녔던 저는 배가 고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나 먹자고 했고 당시 식단을 하고 있던 그분은 안 드시고 저만 빅맥을 먹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먹는 걸 엄청 흐뭇하게 보고 있었고 너무 귀엽다고 했습니다. 큰 빅맥을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하는 게 너무 귀엽다고요. 저도 그분이 마음에 들었고 내일도 보고 싶다는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다음날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고 공부 후 같이 영화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화관에 딱 저희 둘만 있었고 영화 불이 꺼지자마자 눈이 맞았고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귀게 됐고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오후에 운동을 갔다가 저녁에 저를 만나 같이 산책을 갔었고 강변을 따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는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모아서 독일로 석사를 하다가 최근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잠시 귀국을 했었습니다. 5월 말에 다시 독일로 가야 해서 사실상 2달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7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서 취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와 같았고 일단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했어요. 매일같이 벚꽃 밑에서 사진 찍고 사랑을 속삭이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카페나 식당을 갔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줬고 서로에게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내가 졸업하고 독일 가겠다 그러고 거기 가서 혼수는 제가 해오고 집은 그분이 해오자고 또 아이는 둘 낳자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며 지냈었고 저는 이 말들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전 당시 예상치 못했던 가족 관련의 큰 일을 겪었었고 이 일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는 춥다고 나가기 귀찮다고 미리 했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감정을 잘 숨기지 못했던 저는 괜히 그에게 좋지 못한 태도를 보였어요. 생각을 정리한다고 내린 프로필 사진도 그에겐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다음날 커피를 사서 강변에서 마시다가 그의 입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말을 담담하게 뱉는 걸 전 묵묵히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를 들으며 전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잡으려고 해봐도 잡히지 않을 단호한 말투로 이별을 고했었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자는 뻔한 말을 듣고 독일로 가기 전에 밥이나 술 마시자는 뻔한 인사말을 드려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줄 게 있다며 자신이 네팔에서 사온 팔찌를 우정의 증표라며 제 팔목에 걸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악수를 하고 쿨한 척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멍한 상태로 있었고 이대로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친한 형에게 전화해 같이 술이나 마시자고 했어요. 실감이 나질 않았고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만약 이랬다면 헤어지지 않았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저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건 미래의 약속들을 이제는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어디를 가자는 약속, 숨만 쉬고 있고 몸만 오면 먹여 살리겠다던 약속,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약속, 크건 작건 장난이든 아니든 이제 모두 의미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소중한 것을 익숙함에 속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싫었습니다. 일어나면 연락하고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고 같이 밤에 걷고 매일 사랑한다고 자기 전에 말하던 일상이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벚꽃 필 즈음에 만나고 질 때쯤에 헤어진 우리 마치 한여름밤의 꿈 같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해준 많은 것을 깨닫게 한 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아니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또 나보다 더 많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끔 생각나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전 그동안 마음껏 아프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래서 벚꽃 엔딩이구나. 난 초반만 있고 또야 막 이러고 욕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진짜 되게 찰나 같았지만
되게 영원할 것만 같은 연애를 하셨네. 그래서 더 뭔가 헛헛하겠다. 너무 이렇게 너무 스치듯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노래 생각나네. 찰나 같다니까 그거 생각난다. 꽃피는 봄이 오면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요. 일단은 그 만나던 그 순간만큼은 무엇보다 둘 다 반짝였으니까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솔직히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헤어짐의 경험들도 되게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이게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배부른 소리긴 하지만 나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니까 그 헤어짐의 기억들조차도 나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많이 힘드시겠죠. 당분간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때가 있긴 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날이 또 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뭐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나는 헤어지는 사이에서 난 그런 거 별로 안 믿거든. 막 무슨 뭐 너의 행복을 빌어 막 난 요딴 거 잘 안 믿거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요대로 그냥 살다가 좋은 사람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이랑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뭐 찰나가 뭐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담담하게 지금 잘 겪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얼마나 서로 깊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 후회 없이 연애를 하셨을 거라 믿고 금방 극복해 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기운 내시고 딱히 뭐 조언해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아무튼 힘내시고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벚꽃 엔딩님 화이팅!